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and mess me around, and then worst of all, you never thought, baby, when you say you will.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미쓰비시 파제로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죠? 현대자동차가 갤로퍼로 만들었던 때가 있었죠. 미쓰비시의 기술 협력을 받아서 현대전공이 파제로를 들여와서 갤로퍼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재미를 봤죠. 거기에서부터 현대자동차의 어떤 사륜구동 SUV의 기술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차 미쓰비시 파제로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덩치가 제법 큽니다. 길이가 4,900mm, 그리고 차 폭이 1.8m를 넘습니다. 그리고 차 높이는 1,900mm, 190cm의 키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제법 큰 듯한 차체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조금 톨보이 스타일입니다. 가로 세로의 비율이 조금 키가 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키 큰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죠. 자, 오래전부터 SUV, 과거엔 집차라 그랬죠. SUV를 탔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레버가 하나 눈에 띄입니다. 변속 레버 옆에 위치한 트랜스퍼 레버인데요. 차의 구동 방식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레버입니다. 이 레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차의 구동 방식이 풀타임 사륜구동이 아니라 파트타임 사륜구동이라는 얘기죠. 평소에는 뒷바퀴 굴림으로 달리고 필요할 때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하고, 사륜구동도 상황에 따라서 디퍼런셜 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빠른 속도에서 할 것인지 아주 저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운전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조작을 해야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만큼 차의 성격, 그리고 도로의 환경에 맞춰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지 이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임을 이 부변속기 트랜스퍼 레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실내 충분한 차체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간의 여유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이지만 역시 뒷좌석 차고를 높여서 드라이브 샤프트 간섭으로 인한 뒷좌석에 센터 터널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거의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의 공간 활용성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뒷시트는 접어서 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조합을 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성을 더욱더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 3.2L 디젤 엔진입니다. 여기에 5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0마력의 힘을 5단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보는데요.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제일 끝까지 무난하게 가속 페달이 밟힙니다. 자, 엔진 소리가 제법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것은 옛날 생각을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차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의 스타일에서도 그렇고 특히 리어의 차의 뒷부분에 스페어 타이어를 바깥에 걸어놓는 그 외장형 스페어 타이어 거치를 선택하고 있는 부분, 요즘 그런 차 보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 차 거의 없습니다. 미쓰비시 파제로가 바로 그런 스타일을 하면서
과거를 추억해 하는 그런 묘한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집차 SUV를 많이 사랑하셨던 분들은 이 차를 본다면 그 옛날 생각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쓰비시 파제로, 미쓰비시의 또 화려했던 시절을 대변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유명한 파리다카르 랠리에서 10여 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그 명차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SUV입니다. 지금도 과연 그런가? 지금도 과연 그런 명차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런 수준의 옳은 차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분명 한때 세계를 풍미했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던 그런 화려한 역사를 가진 그런 모델입니다. 자, 보면 볼수록 이 차 파제로는 오프로드용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런 그 요소들을 보게 되죠. 이를테면 리어 디퍼런셜 록, 그리고 부변속기 트랜스퍼 레버, 심지어 운전석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프로드에서 차가 움직일 때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온로드 주행도 좋겠지만 오프로드 주행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험로를 다녀야 한다면 미쓰비시 파제로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0 정도 지나면서 바람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던데, 그 전에는 확실히 엔진 소리가 제법 큽니다. 일반적으로 120, 30 넘게 되면 엔진 소리가 바람 소리에 파묻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조금 더 고속에서도 실내로 들립니다. 고속 주행을 하면서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차가 훨씬 안정감 있게 달리고 있죠. 사륜구동을 하게 되면 특히 코너에서도 좀 더 유리한 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에서는 당연히 사륜구동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어서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오프로드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디퍼런셜 락이 뭐냐 하면 앞뒤의 회전 차이, 그리고 좌우측의 회전 차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험로에서 한쪽 바퀴가 빠졌다, 그래서 헛바퀴를 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디퍼런셜 락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는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회전력은, 엔진은 돌아가면서 회전력은 헛바퀴 도는 쪽으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디퍼런셜 락을 걸어준다면 헛바퀴가 돌지 않는 다른 바퀴에도 엔진의 구동력이 전달이 되면서 차가 타이어의 구동력을 통해서 험로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야전형이다, 이 차. 험로용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차창의 끝단이 어깨의 상당히 아래쪽으로 거의 가슴끝 명치 부분까지 차창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넓게 창밖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시야가 크게 확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체가 높아서 코너에서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사륜구동이 이를 잘 커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고 안정감 있게 코너를 잘 돌아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트는 조금 느슨합니다. 시트가 몸을 꽉 잡아준다 라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받쳐준다 라는 느낌이죠. 당연하죠. 오프로드를 염두에 둔다면 운전자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시트는 오프로드에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운전자의 몸을 한없이 피곤하게 만들죠. 이게 약간 여유 있게 느슨하게 받쳐주는 정도의 어떤 그 시트가 오프로드에서는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단 같은 편안함을 기대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차체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이런 그 요철을 지날 때 흔들림, 거동이 세단과는 사뭇 다릅니다. 좀 더 어떤 진폭이 크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승차감의 저하 이런 부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핸들을 감아 보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 더 3.7회전 거의 3.8회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조향비가 큰 겁니다. 오프로더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프로드에서는 아무래도 그 예민한 민감한 세팅 핸들링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그래서 핸들을 여유 있게 조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를 예민하게 타이트하게 조정하다 보면 피곤할 수가 있죠.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SUV의 오프로더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세팅을 한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보이는 거죠. 자, 브레이크 느낌 한번 보실까요? 앞이 좀 숙여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더 깊게 밟으면 ABS가 작동하는 그런 느낌, 페달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온로드 주행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속감, 이렇게 아주 뛰어난 가속감은 아니지만 200마력의 힘은 온로드에서 추월 가속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법 고속까지 2톤이 넘는 거구를 이끌고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좀 타이트한 코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륜구동 상태고요. 제법 안정감 있게 코너를 진입했고 탈출을 했습니다. 차체의 높이에 비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코너링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마무리는 아주 제법 야무집니다. 제가 시승을 할 때 이 부분 지붕, 천정 지붕의 끝 마무리를 주로 보는데요. 아주 최고 수준으로 앞 유리와 밀착감 높게 손가락이 들어갈 틈새가 없게 아주 야무지게 잘 마무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과 비교해도 아주 우수한 수준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어떤 그 단차나 버튼들의 촉감, 그 구성 상태들도 아주 야무지게 틈새 없이 잘 조립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오프로드에 들어섭니다.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죠. 자, 오프로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디퍼런셜 락을 할 경우에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주 그 코너링을 할 때 차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멈칫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는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특성,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 이런 그 파제로의 성능을 좀 더 극적으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인 듯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오프로드 주행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좋아합니다. 오프로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모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전자화됐고, 그리고 트랜스퍼 레버도 없이 그냥 풀타임이라고 하더라도, 풀타임 사륜구동이라고 하더라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구동력을 다 조절해주는 그런 밋밋함, 그리고 대부분의 도심지향형의 얌전한 오프로드, 얌전한 SUV로 대부분의 차들이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파제로는 여전히 어떤 그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강인한 찝차 SUV의 어떤 그 뜨거운 피를 간직하고 있는 듯해서 반갑습니다. 많은 오프로드 마니아들이 이 차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노면 추격을 잘 흡수하면서 거칠게 달려주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의 키는 차의 격에 비해서 너무 없어 보입니다. 빈약합니다. 차의 격에 맞게 차의 키도 요즘 추세에 맞춰서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그니션 키를 집어넣는 키홀도 요즘 차 같지 않게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글쎄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과거 갤로퍼에서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죠. 리어 게이트가 열리는 방향이 한국의 도로 상황과 반대입니다. 일본 차이기 때문이겠죠. 좌측 통행을 하는 일본에서는 그게 맞는 방향이지만 한국에서는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한국에서 판매를 하기로 한 이상 한국 실정에 맞게끔 리어 게이트의 방향도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미쓰비시 파제로 탔습니다. 아주 성격이 분명한 차입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차의 모든 부분이 세팅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프로드에서의 강한 성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차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프로드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시야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데 미쓰비시가 파제로를 앞세워서 여전히 그런 강한 정통 오프로드를 만들어내고 있음이 새삼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미쓰비시 파제로 시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do